안녕하세요, 누준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바뀐 기념으로 인사법을 바꿔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인사법으로 계속 할 예정이고 한번 이렇게 계속 인사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카메라 구도가 좀 바뀌었죠. 카메라 분위기를 한번 좀 많이 바꿔봤는데요. 제가 항상 책상 위에서만 하고 제품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보여드리는 게 약간 좀 시야각이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리뷰 영상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영상 어쩔 수 없이 책상으로 하게 되겠지만 리뷰 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5 리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느낀 한번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느낀 점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인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모델과 한번 디자인이 계속 계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우려먹은 거죠. 우려먹은 디자인이고 우려먹은 디자인 치고는 상당히 이쁜 디자인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신 것처럼 아이패드 에어 4 상당히 디자인이 이뻤죠. 그때 블루 컬러가 상당히 이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아이패드 에어 4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그 정도로 상당히 이뻤는데요. 저는 일단은 프로에서 제가 계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랑 달라진 점은 딱 절연띠를 보시면 절연띠가 프로에는 그냥 셀룰러 모델이 아닌 와이파이 모델에서도 절연띠가 있었는데 에어 모델에서는 빠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플래시도 빠진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때 썼을 때 약간 좀 뭐야 오징어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이거는 막 그 정도 느낌이 아니고 심플하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로 11인치 1세대도 예쁘지만 이게 더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물론 프로랑 달리 듀얼 스피커가 적용된 것이 단점이지만 듀얼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음량도 높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그런 스피커 품질을 보여줘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들어줄 만한 스펙의 스피커였습니다. 스피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스피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프로보다는 출력도 약하고 그렇긴 하지만 듀얼 스피커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그런 스피커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이패드입니다. 이제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이패드 에어 5 말씀 다들 안 드려도 M1 칩이 탑재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가격이 779,000원이었는데 779,000원에 M1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29,000원이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네이티브 앱들 같은 것도 시행을 할 때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을 거의 다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상당히 좋고요. 렉 걸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물론 60Hz여서 120Hz다가 60Hz는 약간 성능 체감이 많이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깊게 살펴봤을 때 멀티코어가 많이 향상된 부분을 쉽게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능 진짜로. 이게 모바일 기기에 탑재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혁신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프로도 탑재된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카메라에 대해서는 쇼츠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아이폰 13 일반 카메라여서 접사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아이패드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접사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접사가 상당히 디테일적으로 많이 잘 지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는 그래도 책을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접사를 많이 찍게 되는데 다음 모델에서는 제발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서도 접사 카메라가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접사 카메라가 적용이 돼서 상당히 진짜 좋았어요. 전 이거 카메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이패드 카메라 별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패드에 이 정도 카메라 품질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상당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이제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언박싱을 하고 딱 들고 나서 말한 게 진짜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는 케이스를 안 끼고 하더라도 애플펜슬을 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무거웠어요. 애플펜슬 딱 이렇게 무거웠는데 이거는 가벼워요. 이게 공식 스펙상으로는 제가 자막에 써놓겠는데 이 정도 되는데 프로 11인치 1세대가 한 이 정도 무게가 됩니다. 상당히 체감이 많이 됐고요. 저는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단점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어쨌든 첫 번째 단점은 주사율이 아직까지도 92만 9천원짜리 제품인데 60Hz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점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77만 9천원이었을 때는 뭐 그래 M1 탑재되고 막 그래서 뭐 그래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아니죠. 이제는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올랐습니다. 92만 9천원은 절대로 탑재되지 않을 60Hz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제발 아이패드 에어 6세대에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단점은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솔직히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뭐 막 확신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깊게 말해봤자 뭐 개인적인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M1이 탑재됐죠. 물론 M1이 탑재된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네, 저는 비싸요. 저는 비싼 것 같습니다. 92만 9천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에어에 92만 9천원을 받는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 프로가 지금 시작 가격이 110 얼마잖아요. 그리고 이게 92만 9천원이고 이제 아이패드 10세대가 60만원 언더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까지 왔으면 갤럭시 탭의 구매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은 이제 지금 쿠팡 가격으로 보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70만원, 8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28Hz 지원되고 물론 성능이 낮긴 하지만 필기용으로 쓰실 거죠. 많은 분들이 필기용으로 쓰실 거란 말입니다. 그림용도 많이 쓰실 거고, 물론 솔직히 그림용으로 쓰실 거면 진짜로 128Hz가 상당히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림용으로 하실 거면 프로 가시는 게 맞죠. 맞는데 프로는 지금 상당히 비싸요. 물론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에 비해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앱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128Hz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셔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환율이 내려가서 그때 아이패드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너무 비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통합적인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좋아요. 상당히 좋은 태블릿인데 환율이 너무 올랐고요. 그렇다고 에어 말고 10세대를 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10세대 나온 거 딱 보시면 60만원짜리 태블릿인데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요. 진짜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돼 있고 반사반지 코팅도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라미네이팅 처리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왜 안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기용으로 냈으면 진짜 라미네이팅 처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 가격도 올랐어요.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건 진짜 필기용으로 냈을 거면 라미네이팅 처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두 세대를 써보고 나서 느낀 점인데 라미네이팅 처리는 꼭 해줘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꼭 다음 모델에서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마지막 느낀 점은 이제 굳이 아이패드 OS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갤탭도 구매하는데 고려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갤럭시 탭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한번 써봤었는데 상당히 갤럭시 노트 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PDF 파일도 굴릴 수 있어서 좋고, 뭐 아이패드는 굿노트라는 맵을 사서 추가 지출해야 되는 거죠. 갤럭시 탭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 굴러오고 바로 딱 쓰면 된다 보니까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갤럭시 탭을 쓰실 분들은 솔직히 필기용은 갤럭시 탭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패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약간 좀 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뿜뿌를 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태블릿인 건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노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